안녕하세요. 묘묘타로의 묘묘입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과 현재 멀어진 이 상대방의 속마음, 또 앞으로 관계 발전 가능성들 타로 카드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성관계가 아니신 상대방이어도 충분히 여러분이 해석하실 수 있도록 리딩할 예정이니까요.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부터 한 사람을 염두에 두시고 카드들을 골라주세요. 먼저는 이 상대방을 놓고 여러분이 어떤 마음 가지고 계신지 살펴보고요. 여러분을 향한 상대방 마음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는 서로 어떤 관점에서 상대방을 인식하는지 비교해보고 앞으로는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살펴보실게요. 또 마지막으로는 이 관계를 두고 여러분에게 필요한 조언 카드 읽어보시겠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 영상 찾아주신 구독자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럼 카드 뽑겠습니다.
제가 카드를 뽑을 때 눈에 들어왔던 카드나 끌리는 스톤이 있으시다면 그쪽을 바라봐 주시고요. 아직 마음의 결정을 내리지 못하신 분들은 정지 버튼 누르신 다음에 천천히 카드들을 둘러보세요. 카드 번호는 랜덤입니다. 그럼 시간 5초 드릴게요. 네, 카드 번호 오픈하겠습니다. 네, 1번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 멀어진 사람 두고 여러분이 어떤 마음 가지고 계시는지 살펴보실게요. 네, 1번 분들 카드를 둘러보면 먼저 여러분 마음 안에서도 좀 양갈래로, 좀 두 갈래로 나뉘는 것이 있다라고 여겨져요. 머릿속으로 생각하시는 여러분의 다짐, 이성적인 생각들, 그러면서도 마음의 본능, 두 가지 방향이 아직 좀 타협되지 않은 상태다라고 보여주고 있는데요. 가장 앞에 들어온 이 10개의 칼, 카드에서 보여지는 장면 자체는 좀 충격적이실 수 있어요. 10개의 칼 자체가 여러분이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이 누워있는 여자, 이 주인공은 두 분의 관계를 의미하는데요. 이제 그래서 두 분의 관계에 이렇게 많은 칼이 꽂혀 있다. 여러분이 이미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칼이 한두 개도 아니고 이렇게 10개가 꽂혀 있고 이제 그만큼 갈등의 시간 또 수준도 깊다 이렇게 여겨져요. 이제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 안에는 이 사람과의 관계가 예전처럼 완전히 돌아갈 수는 없을 것이고 돌아간다기보다는 새로운 모습은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살짝 있으세요. 실제로 이 카드 자체가 완전한 끝을 의미하는 것과 동시에 이렇게 새로운 서막, 새로운 장면이 다가온다 이런 의미도 있거든요. 칼이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꼽혀질 때까지는 정말 아픔이 있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더 이상의 칼은 없는 정말 치열했던 싸움은 끝났다. 이렇게 완료된 모습이에요. 또 이렇게 관계가 끝인 것처럼 보여지는 거랑 동시에 뒤에 보시면 구해주러 온 인물도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 관계는 완전한 끝, 그러면서 새로운 인물이 나타나서 이제 금세 대체될 수 있다. 이것도 의미해주고 있어요.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의 머릿속에는 이 관계 자체는 정말 회복되기 어렵지 않나. 그동안 내가 이만큼 해줬으면 됐지. 충분하다. 이제 이런 생각도 있으세요. 이제 그래서 다음에 들어온 이렇게 배를 타고 떠나는 모습들처럼 이제는 나는 관계에 있어서는 성숙했고 새로운 사람 찾아서 혹은 새로운 모습을 찾아서 이제 떠나고 싶다. 변화의 욕구 자체도 좀 강한 시점으로 여겨져요. 이분이 연인 상대이셨다면 이제 여러분은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다. 이렇게 배움이 있었다. 이런 키워드들도 있어요. 중요한 것이 또 이전에는 여러분이 이 사람만 정답이다 이렇게 생각하셨던 부분들이 있는데요. 사랑을 한다면 이 사람이랑 꼭 해야 돼. 이 사람이랑 해야 완성돼. 이런 관념들도 있으셨어요. 그런데 이 헤어짐, 멀어짐 이런 사건들로 인해서 여러분 마음에는 하나의 벽이 깨어진 거죠. 내가 끝이라고 생각했던 것, 나는 이것이 정말 완성이라고 생각했던 것, 내가 생각했던 답 자체가 이제 와서 돌아보니 정답이 꼭 아닐 수는 있겠구나. 어쩌면 정답이라는 것은 이 세계에 존재하지 않는 건 아닐까.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게 되는 흐름으로 여겨져요. 연인 관계가 아니라 가족이나 오래된 친구, 동료, 이제 이렇게 이성적인 감정이 없는 관계라고 하셨더라도 나름 여러분은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좀 기대하셨던 부분도 많으셨던 것으로 여겨져요. 이렇게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다라는 관념이 이제 있으신 가운데 마음 한켠에는 또 상대방에게 내가 잘 살고 있다. 이걸 또 보여주고 싶으신 모습이 있어요. 내가 잠시 어려웠지만 마음이 힘들었지만 이제 나는 좀 당당해졌다. 새로운 관계에 돌입할 수 있다. 그걸 또 보여주고 싶어. 이제 이런 욕구도 있으세요. 이제 그래서 종합적으로 여러분의 카드를 보면 그동안의 어려움을 좀 뚫고 극복한 모습, 시간이 지날수록 나는 오히려 먼지를 털어냈어 라고 생각하게 되는 이제 그런 흐름 가지고 계신데요. 이제 그러면 여러분을 향해서 지금 상대방이 어떤 속마음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실게요. 상대방의 마음 들여다보면 이분도 나름 좀 자존심이 상했다.
여러분과 같은 지점이 있었다. 이게 가장 첫 번째 들어온 마음이에요. 이분의 마음을 또 돌아보면 두 분 사이의 마지막 장면이 보여지는데요. 마지막 장면에는 이분이 좀 말문이 텅 막혔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고 해요. 여러분이 좀 더 논리적이고 근거가 있으셨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말싸움의 모습도 가능해요. 두 분이 만만치 않게 자존심을 좀 세우셔서 마지막에 대화를 좀 나누셨는데 그때 이분도 나름 좀 오기가 생겨서 욱하기도 했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좀 쏘아붙였다던가 혹은 아예 대화 자체를 단절해버린 잠수의 모습도 가능해요. 이제 그때 이 당시에는 이분이 기분이 많이 상했다. 이런 점이 가장 크게 보여지고요. 근데 지금은 좀 시간이 지났다. 이제 그래서 이분도 좀 차분해졌다라는 모습도 있어요. 이제 그야말로 그때는 약간 감정이 올라와서 내가 원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좀 컨트롤이 되지 않았어. 우리 마지막 장면은 그랬지. 이렇게 인식하고 있고요. 이분의 카드들을 보면 사실 약간 변명처럼 들리는 모습도 있어요.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은 아닌데 그때 네가 약간 나를 자극했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제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좀 차분하고 이제 좀 정신 차리고 두 분의 관계를 다시 생각해보고 싶다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얽혀 있는지 또 어디서부터 풀어야 되는지 아직은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들을 계속 끌고 갈 것이고요. 약간 손 놓고 있는 모습, 해결하지 않으려고 미루는 모습도 있어요. 적극적으로 두 분의 관계를 뭔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개선해 보겠다. 이런 의지까지는 잘 안 보이는데요. 한편으로는 이제 운명이 어떻게든 우리를 만나게 해주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이 나서서 좀 해결해 주지 않을까. 약간 아니란 마음도 있거든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찌어찌 흘러가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한편으로는 여러분한테 약간 찝쩍거리듯이 좀 툴툴대듯이 다가가고 싶은 마음은 분명히 있어요. 이제 이 사람 입장에서는 여러분이 한마디만 딱 걸어주면 풀려나갈 거고 또 한편으론 이분이 여러분한테 가서 그냥 투정 부리듯이 한마디 하면 여러분이 스스로 마음을 다 풀면서 두 분 사이 관계도 해결되지 않을까 이런 믿음도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종합적으로 지금 이분의 마음 상태 안에서는 좀 손 놓고 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바라만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면이 있고요. 여러분을 막 구체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집착처럼 바라본다기보다는 뭐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하면서 하지만 시선을 아예 거두지는 못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러면 두 분 사이의 관계적인 속성 또 앞으로의 방향성 살펴보실게요. 네, 먼저 여러분에게는 아이 카드, 또 상대방에게는 킹, 왕 카드가 들어온 걸 보면 두 분이 서로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을 기대하고 또 생각하는지 또 이 관계 안에서 서로 자신의 모습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알 수 있는데요. 먼저 여러분은 이분과의 관계를 놓고 여러분의 이렇게 순수했던 시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면 또 한편으로는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좀 순수한 마음 이런 생각들 이 사람이 사람은 참 좋았고 본성이 착했어 이런 생각들을 여러분이 강하게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또 아직은 결정되지 않은 면들 이런 점들은 두 분의 관계가 그 당시에는 무지개처럼 무궁무진했다. 그땐 정말 많은 것을 기대했어. 말랑말랑한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예측할 수 없는 열린 걸마 같은 그런 관계였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이분 자체가 좀 어린아이여서 앞으로는 정서적인 안정이 좀 중요한 사람이다. 이 관계를 염두에 두지 않고 여러분 자체도 이제 아이와 같았던 관계는 그만두어야 돼. 나는 이제 어른이 되어야 돼. 이제 여러분도 한 단계 넘어가야 된다. 이제 미래의 방향을 여러분이 이렇게 단정 지으신 부분도 있어요. 상대방은 이제 어린아이와 같은 시절로 끝. 나는 이제 정말 어른이 되어야 돼. 이렇게 인식하는 것도 있고요. 정서적인 안정감을 향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아직 이 사람은 어린아이에 불과해. 이렇게 머릿속으로는 좀 정리되는 면들이 있어요. 상대방은 두 분의 관계를 놓고 오히려 자기가 왕이다. 이렇게 답을 딱 정해놨고요. 약간 권력관계가 있는데 자기가 그 위다라고 생각하는 면이 있어요. 당연히 본인이 왕이 되었고요. 본인이 이 권력을 내려놓고 숙이고 내려올 의지는 거의 없어요. 또 그리고 한편으로는 내가 이렇게 손 하나 까딱만 하고 아주 쉽게 자기가 다시 우위를 점할 수 있고 모든 보석은 나에게 오지. 효율적으로 내가 한마디만 하면 술술 넘어올 것이고 또 여러분이 알아서 해결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죠. 어떻게든 본인이 원하는 대로 끌고 갈 수 있다 이런 생각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두 분이 앞으로 어떤 흐름으로 나아갈지 이 카드들 보시면 좀 시간이 걸릴 수는 있겠다라고 여겨져요. 상대방의 관계 자체를 놓고 여러분은 이미 정리의 국면으로 들어가기 시작하셨고, 아까 보셨던 카드들에서 이렇게 멀어진 상태가 오히려 나는 조금 후련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월드카드가 가장 먼저 들어왔거든요. 근데 하지만 월드카드도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특징이 있어요. 상대방이 여러분을 은연중에 바라보고 있고요. 이제 그걸 여러분이 직감하게 되는 순간도 곧 오고 있다. 이럴 때 특히 여러분 태도 자체가 나는 주변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아. 특히 너의 도움은 필요하지 않아. 나는 나의 월드, 나의 세계에서 충분히 행복하다. 나만의 힐링, 또 평화, 행복들 다 내가 스스로 만든 것이야. 나로서 온전할 수 있어. 이제 이렇게 좋은 모습들을 더 보여주시는 건데요. 이제 이런 흐름들이 먼저 들어와야 되고요. 이제 이게 나온 다음에야 상대방이 이제 입질이 들어오기 시작한다. 근데 거리를 약간 두고 있는 상태예요. 여러분의 표정도 보시면 기분이 썩 좋지 않을 수 있어요. 왜 또 나한테 찝쩍거리는 거야?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상대방이 똑같은 행동 패턴을 다시 보여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표정도 나는 그런 너의 말투, 너의 행동 마음에 안 들어. 이런 식으로 네가 다가와도 나는 흔들리지 않아. 마지막 카드도 보시면 상대방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데 여러분이 시선을 주고 있지 않거든요. 외면하고 거절하는 모습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시선들을 계속 유지해야 또 상대방이 더 강하게 점점 들어오거든요. 이제 그래서 상대방은 여러분이랑 가까워지기 위해서 노력하게 된다. 이렇게 흐름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마음이 썩 내키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고 여겨져요. 이제 그래서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도망가고 싶다거나 좀 벗어나고 싶다라고 마지막 순간에 결정하실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달이 찼다가 다시 구름 사이로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여러분도 좀 진심을 그대로 표현하고 싶지 않을 수 있다. 상대방을 좀 외면하고 싶을 수 있다. 이런 결론들 가지고 계세요. 네, 그러면 이 관계를 두고 여러분에게 필요한 조언 카드들 보실게요. 네, 조언 카드 보시면 지금은 상대방에게 오히려 좀 관심을 끊고 여러분이 이렇게 셀프 케어에 정말 집중해야 되는 시기. 또 마지막 카드에서도 더 큰 그림을 보아야 한다. 이 두 카드 자체가 일반 분들에게 이 관계 자체는 사실 큰 그림을 놓고 봤을 땐 정말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지금은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멘탈이 더 중요한 시기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많은 1번 분들께서 여러분의 삶 자체에서 지금 이 순간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라고 조언 카드가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서 성과를 좀 낼 수 있도록 여러분의 일상에 더 집중하고 나의 일, 또 나의 미래, 이 두 가지 특성, 또 나의 감정, 여기에 더 집중하는 시간 보내야 한다라고 말해주고 있는데요. 이제 이렇게 나의 일과 나의 미래의 방향, 또 나의 감정, 이 세 가지가 더 단단해져야 나의 세계가 월드카드처럼 완성될 것이고, 또 그것이 상대방을 끌어당기게 되는 계기가 된다라고 하는데요. 특히 상대방은 아직 좀 자존심을 꺾지 못했고, 자기가 잘못한 것도 있는데, 좀 묵혀두고 내버려두고 해결하지 않으려고 하는 미루는 흐름들이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이 관계에서는 오히려 여러분은 좀 더 여유를 가지시는 게 필요한 시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그럼 1번 분들 리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2번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멀어진 이 사람 두고 여러분이 어떤 마음 가지고 계시는지 살펴볼게요. 네, 2번 분들 카드를 둘러보면 이 상대방에 대한 생각을 현재 좀 은연중에 많이 하시는 것으로 여겨져요. 특히 일상적인 시간에 다른 사람들이랑 있을 때는 별로 생각 없이 지내시는데 혼자 있는 시간, 좀 멍 때리는 시간에는 이분에 대한 생각이 이제 파도처럼 몰아치는 이제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 사람에 대한 생각이 좀 자주 등장하다 보니까 여러분의 마음에도 아, 그래, 오늘 또 생각나는구나. 약간 체념하는 부분도 있다고 여겨지는데요. 카드들이 말해주는 여러분의 모습 자체를 놓고 보면 막 가슴이 찢어지고 지금 너무 힘들고 무너진다. 이제 이렇다기보다는 약간 내려놨다라는 모습도 보여져요. 또 다른 모습 보여지는 것으로는 두 분이 함께 나누신 추억들, 시간들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때 내가 정말 예뻤는데, 반짝반짝했는데, 나 그때 너무 행복했는데, 좋았는데, 이런 마음 아쉬운 부분들이 있으세요. 상대방에 대해서 아직 감정 정리가 좀 덜 된 상태여서
이분에 대한 상대방에 대한 감정의 문을 닫고 나오셔야 되는데 최근 한동안은 이분에 대한 생각들이 좀 계속 펼쳐져 있었다. 책이 열려 있는 상태처럼 덮여지지 않고 계속 펼쳐져 있고 책장에 꽂히지 않았다. 이런 점들 보면 여러분들 중에서는 이제 이분이 근처에 좀 계셔서 계속 눈에 들어오는 상황이시거나 여러분이 마음만 먹으면 이 사람을 SNS로 관찰할 수 있다거나 혹은 중간에 좀 걸쳐져 있는 인물도 있지 않을까? 자꾸 소식도 전해다 줄 수 있는 이제 그런 가능성도 있어요. 또 두 분이 나누신 추억, 기억 이런 것들도 꽤 있고 그 물건들이나 장소가 있는데 이제 그걸 돌아보면 상대방의 모습도 있지만 여러분의 과거의 모습도 자꾸 보여지거든요. 이제 그래서 생각보다 이분에 대한 생각을 좀 끊어내기 어려운 상황에 계신 분들이 2번을 선택하지 않으셨을까라고 여겨지는데요. 이제 그리고 두 분 사이 멀어지게 된 계기, 이것도 결정적으로 두 분 사이 관계적인 문제도 있었겠지만 상황적인 맥락도 있지 않았을까? 외부 요인 때문에 멀어지지 않았을까라고 여러분이 자꾸 결론을 내리게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또 다른 사람은 이 사람을 대체할 수 없다라고 자꾸 생각하게 되는데요. 이만한 사람이 없는데 이런 생각이 자꾸 수면 위로 올라오는 모습이 있어요.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여러분이 이분의 생각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운명이 여러분을 어떻게 휘몰아치게 하든 결국은 새로운 세계로 나갈 것이다. 이런 마지막 장면이 있는데요. 마치 지금 여러분께서 상대방 생각하신 최근 모습 이런 것들은 여러분 삶에서는 이제 정말 마지막 주기가 될 수 있다. 이제 한동안 생각을 실컷 하셔도 조만간 끝이 나겠다. 앞으로는 정말 다시 생각 안 날 수 있다. 라고까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제 그 정도로 여러분이 새로운 장면에 임박해 있다라고 여겨지는데요. 이 사람을 알기 전과 지금 너무 다르긴 해요. 또 이 사람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좀 중요한 발자국인 것도 많거든요. 왜냐하면 이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나도 몰랐던 나의 운명을 찾은 거죠. 하지만 이제는 점점 새로운 장면으로 넘어가실 준비가 될 것이고 어쩌면 결말 자체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는 약간 현재가 좀 중간 지점 계신 건 아닐까. 고통스러우실 수는 있어요. 하지만 진짜 이제는 청산하고 나비처럼 날아가고 싶다. 이런 다짐들로 여러분은 끝내게 되실 것이다. 이렇게 여겨지는데요. 이제 그럼 여러분을 향해서 이 상대방이 어떤 마음 가지고 있는지 이분의 속마음 들여다보실게요. 네, 이분의 속마음 살펴보시면 여러분과 비슷한 장면이 분명히 들어와요. 먼저 여러분도 이제 이분에 대한 생각이 어느 날 갑자기 특히 혼자 있을 때 좀 몰아치고 아 그래 내가 이 상대방 생각이 나는구나 이렇게 약간 체념하는 것처럼 생각이 좀 익숙해지는 이런 패턴이 있었는데요. 상대방도 여러분에 대한 생각을 분명히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특히 그런데 두 분의 양상이 조금 다른데요. 여러분은 밤에 아무도 없을 때 혼자 있는 시간에 이분에 대한 추억, 과거를 돌춰보면서 우리가 그때 이렇게 행복했지라고 기억하신다면 오히려 이분은 밤에 혼자 있을 때 여러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많이 섞여 있을 때 사람들을 마주하면서 여러분을 떠올린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왜냐면 여러분에게는 4개의 칼, 4개의 컵 카드 이 둘이 이렇게 위아래로 동시에 들어왔거든요. 이제 그건 사람들이 아무도 없을 때 여러분의 추억 어딘가 장면을 끌어올려서 다시 헤매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상대방의 카드를 보시면 똑같은 카드 2장이 이제 나란히 들어왔어요. 이렇게 나란히 들어왔다는 것은 사람들 안에 섞여 있으면서 동시에 비교하고 또 다른 사람과 여러분을 비교하는 이런 장면으로 들어오는데요. 이제 그래서 이분의 생각 자체는 여러분보다 조금 더 논리적이에요. 이러이런 행동이었으면 이 사람은 이렇게 반응했겠지.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이렇구나. 이렇게 비교의 차원에서 저울질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하지만 아래쪽에 들어온 이 은둔자 데스 이렇게 들어온 걸 보면 이분의 움직임 자체도 기대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현 상태에서 나름 이렇게 만족감도 있거든요. 나쁘지 않아. 그래 괜찮아. 원래 인생은 이런 건가 봐. 이런 생각까지 하고 있어요. 원래 사람이 만나고 헤어지는 건 어쩔 수 없는 거 아닐까. 이분은 이제 이 관계를 두고 자신의 삶에 있어서 아주 커다란 박물관처럼 차려놓은 입장이에요. 박물관에 가면 이제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이렇게 세월이 나눠져 있겠죠. 이제 그 시대에 맞춰서 전시실이 있는 거예요. 중생대 유물을 들여다보면 중생대에 맞춰서 유물들이 있고 또 유물들은 연구할 가치가 있고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중생대는 이미 지나간 시대라서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거죠. 과거를 통해서 배우는 것도 있고 돌아보고는 있어요. 하지만 중생대의 공룡이 현재에 다시 돌아올 가능성은 없어요. 그래서 이분의 생각 자체도 마음 한켠에 여러분을 생각하고 멀어진 상태도 또 뭐 나쁘지 않아. 이미 끝났어. 당연한 결과야. 이렇게까지 생각하는데 사실 이분의 생각 패턴 안에는 굉장히 좀 오만하다라고 여겨지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마지막에 이렇게 타워 카드가 들어왔는데 이분은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논리적으로 생각해왔고 여러분에 대한 판단 이미 다 끝났으면서도 다른 사람이랑 비교하면서 자꾸 여러분을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자신의 이 논리가 한순간에 이렇게 작은 번개 때문에 무너져 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지금은 나름 자기만의 논리를 갖추고 있고 나는 절대 수그러들지 않을 거야. 내가 옳아. 이번은 아직 멀었어. 다른 사람이랑 비교해보면 이런 일들이 있었지. 얘는 이런 스타일이었지. 그리고 나는 이제 좀 후련해. 중생 때는 끝났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유물을 들춰보는 수준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운명은 이 사람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을 수 있어요. 두 분이 결국은 마주하게 될 것이고 이분의 오만함 생각들 좀 깨질 것이다 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분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또 심지어 여러분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두 분은 사실 의외의 장면, 예측할 수 없는 새로운 운명, 또 이분에게는 정말 의외의 사건들 서로 마주하게 될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요. 결정적으로는 이분이 원하는 대로, 이분이 예측하는 대로는 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이런 점들을 이용하시면 여러분이 더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일 텐데요. 그러면 두 분이 어떤 관계적 속성 가지셨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방향성을 가지시는지 살펴볼게요. 네, 두 분이 이 관계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두 분의 차이가 사실 굉장히 극명해요. 먼저 상대방은 자기가 여러분보다는 훨씬 더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여러분이 뭘 좀 모르고 있구나. 이렇게 좀 낮춰서 보는 성향이 강하다라고 여겨져요. 하지만 여러분의 카드들을 보면 오히려 이 사람을 좀 참아주셨던 면들도 많은데요. 두 분이 관계를 이어오던 과정, 함께 행복했던 시절들, 여러분은 어떤 기대를 가지셨어요. 또 여러분이 어떤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니까 내가 좀 희생해야겠다라는 생각도 있으셨는데요. 아마 두 분의 관계를 돌아보면 상대방이 뭔가 자기 의견이나 자기 입장을 좀 강하게 표현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분의 마음 기저 자체에 내가 알고 있는 거를 너는 모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단정짓는 면이 있거든요. 나이가 여러분보다 많거나 적거나의 문제 자체가 아니라 이분은 그냥 도도한 자세를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은 그냥 좀 더 기다리자. 앞으로 이 씨앗은 무한한 변화의 가능성이 있다. 내가 조금 더 넓은 마음으로 화분처럼 흙처럼 품어주자. 이렇던 모습들을 가지고 계신데요. 그래서 이분과 만남을 이어가고 또 이제는 멀어져간 상황까지 여기까지 오면서 여러분은 이제 인간에 대한 이해 자체가 좀 폭넓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두 분이 연인 관계셨다면 정말 여러분은 나의 사랑이란 좀 이런 거였구나. 나는 또 잘 마무리 지어야 새로운 생명을 받아들일 수 있지. 이렇게 약간 성숙하게 그래도 매듭 지으려는 그런 모습 가지셨는데요. 물론 한편으로는 이분을 정말 다 받아주고 싶은 마음도 있으세요. 그것 역시 또 정서적인 성숙 단계이기 때문인데요. 물론 이분이 분명히 좀 잘못하신 부분, 또 여러분에게 좀 상처 주신 부분들도 있어요. 칼을 이렇게 8개나 꽂고 여러분이 갇혀지게 되는 이런 모습 보면 이 8개의 칼 중에 적어도 4개 정도는 이분이 꽂았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렇게 칼이 꽂혔기 때문에 내 마음 안에서 분수처럼 감정이 시작되었고 또 비가 와야 이렇게 무지개가 떠오르는 것처럼 여러분은 이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좀 막혀있던 것이 풀리는 좀 해소된 부분도 있었을 거고 앞으로 그렇기 때문에 더 성숙한 관계도 기대할 수 있게 되셨거든요. 그런데 상대방은 아직 좀 깨닫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요. 앞으로는 어쨌든 여러분에 대한 생각이 꽤 많이 진행될 것이고요. 세상 사람들을 많이 보고 비교하다 보니까 오히려 좀 깨닫게 되는 낮에 비교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을 더 많이 생각하게 되고 또 어느 날은 여러분을 정말 훔쳐보게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에 대한 생각이 낮의 비교의 관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남몰래 밤에 깊어져 갈 것이다. 이런 흐름도 가지고 있는데요.
두 분의 관계가 또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살펴보시면 여러분은 이렇게 오히려 좀 괜찮고요. 잘 지내게 되고 그런데 상대방이 이렇게 들어오게 돼요. 특히 여러분에게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는 장면으로 들어오는데 뒤에 들어온 이 승리의 깃발 카드 이 카드는 굉장히 결론이 다양하게 맺어질 수 있어요. 상대방은 도움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들어올 텐데 이제 그것을 여러분이 진짜 가지고 있는지 안 가지고 있는지 이제 이분이 이걸 먼저 확인할 거거든요. 왜냐면 중간에 이렇게 투구를 쓰고 얼굴을 가리고 등장한다는 것 자체는 자기가 뭔가 메시지를 보내는데 이제 그건 여러분을 정말 그냥 찝적대기 위해서 도움을 요청하는 건지 혹은 정말 진심으로 그게 필요해서인지 혹은 정말 필요한 게 여러분의 마음이었던 것인지 이렇게 이분의 속내를 확실히 알기 어려울 수 있어요. 이제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건 어떤 특정한 것이 있는데 이걸 상대방한테 다 줘버리고 나면 여러분이 좀 모자랄 수 있거든요. 어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지금 문득 든 생각이 여러분이 이렇게 손바닥만한 이런 귀한 것이 있다고 하시면 이 상대방이 어느 날 들어와서 나한테도 이 금을 떼어서 나눠줘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그게 금만 가져가고 말 건지 아니면 이 금을 가져가는 것으로 인해서 여러분과 앞으로도 관계를 더 개선할 생각이 있는 건지 이렇게 이분의 진심을 정말 알기 어려워요. 금을 정말 수단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금만 필요해서 온 건지 알 수 없거든요. 이제 그런데 이만큼 있었는데 상대방이 뚝 뛰어서 반절을 가져가 버리면 여러분은 정말 반밖에 안 남아요. 이제 그러니까 이걸 알고 나면 여러분이 좀 고민하실 수 있어요. 반을 정말 상대방한테 줘도 되나? 줄 만한 가치가 있는 건가? 이런 고민 되실 거예요. 내가 반을 줄 만큼의 투자할 가치가 있는가? 또 이 반을 주고 나서 내가 이걸 돌려받을 수 있을까? 돌려받는 것을 이 상대방의 진심까지 받을 수 있을까? 굉장히 많은 고민하실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이 손바닥만한 금 말고 뒤에 금이 진짜 많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이거 하나에 반 정도 떼주는 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내가 이 뒤에 금이 진짜 많은데 그간 쌓은 정도 있고 그런데 내가 가진 게 사실 많아서 너한테 이 정도는 줄 수 있어 이렇게 쿨하게 해주실 수도 있어요. 근데 가지고 있는 게 요만큼밖에 없으면 아까워서 못 주거든요. 이제 그래서 여러분은 아마 지금 여러분의 자질, 능력, 어떤 소중한 것들, 이 능력들을 좀 키우는 게 중요하겠다. 나의 능력을 키우면 자연스럽게 상대방이 도와달라고 하면 이제 그것이 꼭 물질이 아니라 시간이었다 하더라도 나의 자원, 나의 여유 이런 것들이 넉넉하면 상대방에게 그냥 흔쾌히 내어줄 수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래야 좀 넉넉해질 수 있고요. 이제 아마 조언 카드도 좀 유사한 패턴으로 나오겠지만 그래서 여러분의 능력, 자원 이런 것들을 좀 넉넉하게 키우시고 그걸 좀 널리 소문내셔서 상대방이 이걸 도움으로 요청하듯이 진행하는 것 그것이 두 분 사이 관계에 여러분에게 승리를 가져다 줄 것이다. 막상 여러분이 그래 이거 먹고 너 이제 가지고 가. 나 이렇게 조금 정도 주는 거는 아무렇지도 않아. 너 정말 이거 필요해서 온 거면 내가 그간 쌓은 정이 있으니까 이 정도는 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관계를 두고 여러분에게 필요한 조언 카드들 살펴보실게요. 네, 먼저 조언 카드 보시면 나를 먼저 빛나게 하고 또 행동으로 옮겨라 이런 카드들이 들어왔어요. 이 약간 고집스럽게 여러분의 능력을 키워가야 한다라고 말해주고 있는데요. 또 여러분의 활력은 약간 육체적 필요까지 끌어올릴 정도로 정말 일에 매진해야 된다라는 특징들이 있어요. 약간 워커홀릭이나 일 중독자처럼 여러분의 능력을 좀 키워야 되는 또 그것들을 드러내고 표현해야 되는 이제 그런 시기가 올 것으로 여겨지는데요. 약간 온 세상에 여러분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보여주셔야 되는 거죠. 또 보여주시기 위해서는 그냥 별거 아닌 것을 보여주기보다는 정말 준비를 잘 하셔서 완벽하게 보여주셔야겠죠. 이제 그게 이분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에서의 더 커다란 승리가 다가오는 그런 흐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그럼 2번 분들 리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3번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멀어진 이 사람 두고 여러분이 어떤 마음 가지고 계시는지 살펴보실게요. 네, 3번 분들 카드를 보면 여러분의 마음이 이분을 향해서 좀 꽤 깊고 진지했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연인 관계셨던 분들 경우에는 정말 찐사랑,
정말 첫사랑 정도의 좀 깊은 마음 가지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친구나 동료 관계에 염두에 두고 뽑으신 경우라면 이분이 여러분의 단짝이나 베프, 좀 소울메이트 이 정도까지 생각하셨을 정도로 또 혹은 미래에 그 정도 관계를 기대하셨다라고 생각하실 정도로 여러분이 마음을 좀 많이 주셨다고 하는데요. 가장 먼저 들어온 이 컵 10개 카드 사실 가족이나 결혼을 의미하는 다른 카드들도 있는데 이 카드는 정말 정서적인 유대관계가 깊게 형성돼 있고 또 앞으로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함께라면 헤쳐나갈 수 있다. 이런 미래를 향한 동반자의 의지가 있거든요. 또 이 관계는 단단한 기초가 되면서 또 앞으로의 삶에서도 용기를 낼 수 있다. 이 정도 생각하셨을 정도로 여러분에게 이 관계는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좀 많이 주었던 것으로 여겨져요. 또 이분에 대한 생각 자체가 꽤 사로잡혀 있다라는 걸 보면 앞으로의 여러분의 인간관계 형성하시는 데 있어서도 이분이 좀 많이 영향을 주게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여러분이 이제는 점점 돌아서서 새로운 관계를 기대하게 된다. 이분과의 가능성은 그냥 접자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도 있다고 여겨져요. 왜냐하면 삶에서 여러분에게 변화가 좀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변화와 함께 새로운 관계를 기대하는 것이 오히려 낫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새로운 줄기가 들어와요. 그래서 곧 여러분의 경우라면 좀 아예 이분 말고 다른 사람 이 사람이랑 비슷한 유형의 사람을 새로 좀 들여야겠다. 내 옆에 새롭게 앉혀야겠다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이런 아주 마음 깊은 곳에 울림이 있어서 실제로 여러분이 조만간 본격적으로 새로운 사람을 찾으려고 이제 행동에 옮기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연인 관계셨다면 이제 비슷한 유형, 비슷한 타입의 사람, 소개팅이나 선처럼 이제 멀리서 강력하게 당겨오시는 분들, 혹은 여러분 삶에서 아예 이사나 이직, 진학, 이제 이렇게 변화가 올 텐데 이 변화에 맞물려서 이 사람과 비슷한 사람, 하지만 새로운 사람 좀 찾게 되는 면들이 있어요. 친구나 동료 관계에서도 좀 비슷하면서도 새로운 사람 모색하는 그런 시점이 들어오는데요. 이제 문제는 곧 여러분이 알게 되시는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이 그래도 이만한 사람은 정말 없구나. 세상에 똑같은 사람은 두 사람일 수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으로 여겨져요. 구관이 명관이다 라는 생각. 그 사람이 돌아와서 아예 삶의 중요한 장면이 바뀌면 모를까. 그러면서도 물론 그게 100% 만족이 안 되실 것이고요. 동시에 그래서 차라리 이럴 거면 나 혼자 살아가지 뭐. 이렇게 단념하게 되실 수 있어요. 그래서 3번 분들 경우에 사실 여러분의 마음이 좀 이런 새로운 시도들 하면서 오히려 그 이후에 좀 오락가락하게 될 수 있고 마음이 좀 더 복잡해질 수 있다. 오히려 이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을 찾아 나서는 여정이 시작되면서 마음이 복잡해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러면 여러분을 향해서 이 상대방이 어떤 속마음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실게요. 네, 3번 분들의 상대방 카드를 보면 가장 강하게 보여지는 부분이 이분이 여러분한테 좀 뭔가 말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기도 좀 억울하다, 답답하다 이런 감정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동시에 내가 뭔가 더 설명했어야 됐나? 내가 뭔가 자세히 말했어야 됐나? 이런 후회도 있거든요. 미련이라기보다는 좀 후회에 가까운 모습이에요. 미련은 하지 않은 행동에 대한 미련인데 이분은 그게 아니라 자기가 했던 행동에 대한 후회 가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특히 이분은 지금 두 분 사이의 마지막 장면, 마지막 순간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다라고 여겨져요. 분명한 건 여러분에 대한 생각은 지금 굉장히 강하고요. 여러분의 카드들에서도 여러분이 이 상대방을 두고 꽤 진지한 마음 가졌다라는 패턴이 있었는데 이분의 카드를 막상 보고 나니까 여러분보다 이 상대방이 여러분에 대한 마음을 더 강하게 가지고 있다라고 여겨지고요. 그리고 여러분을 사실은 좀 몰래 관찰하고 있는 가능성도 높아 보여요. 일단 먼저 들어온 카드에서도 이렇게 깨진 관계, 두 분의 현재 상태에 대한 모습을 또 지금 강 건너에서 이제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 있는데요. 그리고 여러분이 어떻게 현재 지내고 있는지 궁금하다. 우리가 함께 보낸 시간들이 있는데 또 하나 궁금한 점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안타까움, 너도 같은 마음일까? 이런 고민들이 있어요.
묻고 싶은 말도 있고 듣고 싶은 말도 많다라고 여겨지는데요. 하지만 문제는 여러분이 단념하게 되는 포인트, 사실 이 상대방이 방어막이 좀 높아요. 순서가 이분이 더 먼저이거든요. 여러분이 방어막이 생기는 시점보다 이분이 방어막이 더 먼저 들어오고 더 강하게 들어와요. 이 사람은 사실 겉으로는 굉장히 잘 지내는 것처럼 보일 거고요. 마치 여러분에게 좀 보란 듯이 나는 잘 지내니까 너는 무슨 문제 있어? 라는 표정을 짓고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서는 그냥 새로운 사람을 찾는 게 낫겠어. 이렇게 마음을 접고 거두는 상황. 그냥 그만하자. 이제 기다리는 것도 한계가 있다. 이제 이렇게 좌절시키는 면이 있어요. 저는 그래서 카드들을 보면 좀 안타까운 점, 이분이 자기 고집을 좀 꺾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하지만 이분도 조만간 어떤 변화를 겪지 않겠나. 이제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막상 여러분에게 이렇게 월드카드 들어오는 지점, 자기는 자기가 더 잘 산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여러분이 훨씬 더 성숙한 삶의 자세를 가지고 있다. 그것들을 깨닫게 돼요. 이제 이전까지는 상대방이 약간 여러분을 내려다보았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자기가 어리석었다. 나의 주도성, 나의 강한 성격들은 사실은 부족한 거였고 어리석었던 것이다. 이렇게 깨닫게 됐는데요. 이제 그때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기회를 다시 엿보고 이렇게 돌아오는 방향으로 마음을 먹지 않을까. 이런 결론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러면 두 분 사이의 관계적 속성, 또 앞으로의 방향성 살펴보실게요. 네, 두 분이 서로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바라보게 될지 살펴보시면 먼저 여러분은 러버 카드가 들어왔어요. 두 분 사이에 이렇게 진주를 품었을 만큼 좀 소중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가장 큰데요. 그리고 백조가 좀 고요해 보이고 좀 평온하고 우아한 면이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이 백조가 자기 영역, 가족, 애착이 굉장히 강한 동물이에요. 그래서 외부에서 이렇게 적이 들어오면 공격성이 엄청 강한 동물인데요. 평소에는 딱히 분노를 표현하지 않는데요.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적의 목을 끊어버리는, 숨통을 끊어버리는 이 정도로 단호한 동물이에요. 또 백조 자체가 이제 일편단심 동물이거든요. 일부일처제가 굉장히 강해요. 이제 그만큼 여러분은 상대방을 좀 가족처럼 생각한 아주 끈끈하게 여겼다라고 해요. 또 가운데에 품고 있는 이 진주는 정말 고통을 인내하고 참을 만큼 이 정도의 가치가 있었던 관계, 보석과도 같은 관계예요. 근데 하지만 서서히 여러분은 이제 눈물을 머금어서라도 내가 슬픔이 있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다이아몬드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제까지 굉장히 소중했던 관계인데요. 이제 또 그만큼 여러분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도 받으신 상처도 크다고 여겨져요. 이제 이렇게 다이아몬드 같은 눈물을 흘리지만 그래도 나는 돌아서야 되는 관계, 여러분은 좀 더 마음 정리를 단호하게 하는 방향 이렇게 진행되실 것 같은데요. 이제 그런데 상대방 카드를 보면 여전히 좀 장난스럽게 생각하는 면이 있어요. 여러분과의 기억은 정말 즐겁고 행복했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두 분과의 관계를 좀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좀 가볍게 여긴 성향도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좀 새롭게 바라보게 된다. 드디어 이제 외면할 수 없는 진실이 다가온다. 이런 흐름 가지고 있는데요. 이제 그런데 두 분의 카드를 비교해 보면 에너지의 방향성이 좀 달라요. 여러분은 에너지를 안으로 끌어당겨서 진주로 품고 이제는 여러분 감정의 에너지 자체를 좀 객관화해서 이 관계를 발판으로 많은 성장을 이뤄내는 다이아몬드를 만드는 관계로 흘러가는데요. 하지만 상대방의 카드를 보시면 에너지를 이렇게 밖으로 내보내고 있고 앞으로도 에너지를 분출하는 이런 방향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그래서 두 분의 역학관계를 살펴보면 아마 여러분은 이 관계를 통해서 배운 점들, 성장하게 되는 그런 디딤돌이 돼서 더 발전하는 양상으로 오히려 이 관계에서 배울 점만 챙기고 이제 버려야 되는 점들은 좀 냉철하게 가위로 좀 잘라내는 이런 양상. 이제 그러면서 다음 관계, 이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실수하지 않도록 이제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내가 가장 중심인 이런 계기들이 되는데요. 하지만 상대방은 여러분에게 뭔가 먼저 다가올 수는 있지만 막상 다시 반복되는 같은 패턴을 계속 유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두 분 사이에서 뭔가 소통이나 대화에 문제가 있었다면 상대방은 내가 정말 고칠게, 고쳐볼게, 나도 알겠어 라고 말하면서 다시 또 돌아가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제 그래서 두 분이 만약에 다시 잘 연결된다고 하면 여러분이 혹시 마음에 좀 불만족스러우셨던 부분들, 마음에 맺히셨던 상처들 이제 이런 게 있다면 다시 두 분이 엮인다고 해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잘 짚어내셔서 잘 풀어내셔야 이제 여러분에게 후회가 없는 선택이 아닐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앞으로의 두 분 관계 살펴보시면 좋은 소식이 들어오는 건 좀 확실해 보여요. 먼저 운명의 수레바퀴 돌고 돌아서 다시 여러분 앞에 상대방이 다가올 텐데요. 이제 그러면서 결론처럼 이렇게 부활의 가능성도 분명히 있어요. 네, 하지만 이 첫 번째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를 다시 보시면 여러분이 좀 고민이 되실 수 있어요. 이제 그러면서 마지막 부활 카드에서도 상대방이 이렇게 관에서 다시 나오고 일어나고 있는데 막상 여러분이 이렇게 뒤에서 저 사람을 잡을까 말까 고민이 된다. 그리고 또 앞에 들어온 이 중간에 들어온 두 개의 동전 카드 이 카드 자체는 고민, 갈등, 선택 이런 걸 의미하기 때문에 3번 분들 경우에는 이 상대방이 다시 여러분 앞에 들어올 그럴 가능성 분명히 커요. 근데 또 그게 또 여러분에게 운명적인 상황, 결합이 들어오는 장면, 부활의 장면도 틀림없는데요. 네, 하지만 이 상황에서 여러분은 굉장히 고민 많이 하실 수 있고 결단의 순간 마주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그러면 3번 분들을 위한 이 관계를 두고 여러분에게 필요한 조언 카드들을 살펴보실게요. 네, 여러분을 위한 조언 카드에는 지금은 뭔가 여러분 마음에 상대방에 대한 생각이 꽤 많고 아직 좀 깊은 모습들이 있었어요. 이제 그래서 지금은 좀 비워내야 될 때다. 감정의 앙금들은 좀 내려놓고 씻어놓는 시기가 필요하다라고 말해주고 있는데요. 특히 상대방과의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이 좀 갇혀있고 매몰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이 받으신 좀 스트레스도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삶의 다양한 사건들과 일상의 이슈들을 여러분이 좀 외면하려는 이제 그런 도피하려는 모습도 생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뭔가 이런 관계적인 어려움들, 생각들은 뭐든지 내려놓고 이제 오히려 두 분 사이에 어떤 추억이 있는 물건, 여러분을 눈물 나게 만드는 이런 장소들, 이제 그런 게 있으면 지금은 좀 피하는 게 좋겠다. 물건이 정리가 안 돼서 자꾸 눈에 보이면 더 여러분의 감정이 파도가 칠 수 있으니까 돌아서 가기, 추억의 장소는 피해서 가고 물건들은 좀 정리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둔다거나 이렇게 좀 행동적인 부분들 필요하다고 여겨져요. 하지만 두 분의 관계는 분명히 이렇게 보름달이 차오르는 시기가 있을 것이다. 다가온다 라고 말해주고 있고요. 때가 되면 운명처럼 마주할 것이다 라는 멘트도 써 있어요. 운명에게 두 분의 관계를 맡기는 것, 그게 여러분의 현재 멘탈에 더 적절하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마음 한켠에서도 만약에 우리가 다시 잘 될 인연이라면 운명이 결국은 데려다 놓을 것이다. 이런 신념들 가지시면서 너무 감정에 휩쓸리지 마시고 좀 내려놓는 마음 유지하시는 것, 여러분의 일상을 잘 꾸려가는 것 이제 필요한 시점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그럼 3번 분들 리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4번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멀어진 이 사람 두고 여러분이 어떤 마음 가지고 계시는지 살펴보실게요. 네, 4번 분들 카드를 보면 일단 진짜 힘든 시기는 이제 지나가지 않았나 라고 첫 카드가 말해주고 있어요. 10개의 칼카드가 다 꽂혀 있다라는 건 시간이 좀 되었다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나름 여러분이 또 이제 일상을 잘 꾸려갈 수 있는 그런 시기예요.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관계의 끝을 완전히 매듭짓고 학업이나 전공에 몰두하시게 될 것이고, 일하시는 분들이라면 경제적인 부분, 이제 일상에서 굉장히 주도적으로 잘 지내시고 멋진 모습들을 보여줄 때가 오고 있다. 새로운 서막이 다가온다라고 해요. 하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조금 차가워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의 두뇌, 눈빛, 굉장히 앞으로는 더 빛나는 시기 마주하실 것이고요. 이제 오히려 이 사람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좀 끝나고 나니까 몸과 마음이 좀 깔끔해지는 이제 그런 시기도 다가오는 것으로 여겨져요. 이제 내 몸도 좀 신경 써야지. 내 시간도 내가 잘 활용해야지. 이런 생각도 있으실 것이고요. 나 생각하는 건 그래 결국 나뿐이야 라고 생각하셔서 건강검진 같은 것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것이고요. 상대방이 혹시 연인 관계셨다면
이분과의 이별, 이것 이후에는 이제 여러분의 가족을 좀 돌아보신다거나 친구를 살펴보신다거나 이렇게 좀 소홀했던 관계를 다시 한번 재정비하는 이런 기간 가지시게 될 것으로 여겨져요. 혹은 이미 그런 기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좀 많으실 것 같은데요. 우리가 누군가랑 멀어지고 헤어지고 이제 이별하고 나면 이제 애도 기간이라는 걸 둬요. 그래서 장례를 실제로 치를 때도 이제 시간을 주어주는데요. 그 시간, 애도 기간은 죽은 자를 돌아보고 또 장례를 치르면서 남아있는 사람과의 관계, 서로의 마음들을 살피고 몸을 돌보는 그야말로 좀 일을 치르는 일상으로 돌아오기 전까지 애도 기간이 있는데요. 이제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은 이제 서서히 두 분의 애도 기간, 이제 멀어진 상황에 대해서 정리가 되고 이제 조금 자유로워질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제 그래서 조만간은 여러분의 일상생활에서 좀 자유롭고 후련하게, 당당하게 이제까지 내가 집중하지 못했던 나의 삶에 다시 빛을 비추는 이런 시기도 맞이하시는데요. 하지만 아무도 모르게 속에서는 상대방에 대한 생각도 좀 사무치게 이어질 수 있어요.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이분에 대한 상상을 좀 하신다거나 혹은 몰래 훔쳐보게 되는 그런 상황도 있어요. 혹시 건너 소식이 들릴까 싶어서 여러분의 귀를 좀 쫑긋하게 되는 이런 날도 있을 수 있고요. 아무도 모르게 이 상대방이 사는 곳, 주로 나타나는 지역, 여기 좀 슬쩍 가보신다거나 마주하기를 좀 기대하는 행동, 나도 모르게 이렇게 끌려갈 수 있어요.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여러분이 그렇게까지 즉흥적인 분이 아니신데 이분과의 관계에서는 이제 이성이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이룰 수 있어요. 이제 그러다가 조만간 여러분은 이제 도저히 안 되겠어. 새로운 관계를 가야겠어. 이렇게 결단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하지만 이 부활의 카드는 괜찮을 법한 시점에 다시 한번 마음이 파도칠 수 있고 분명히 이런 가능성도 여러분이 계속 깔고 가세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여러분 마음은 이 가능성을 자꾸 누르려고 하고 상대방은 놔두고 새로운 사람, 가능성을 더 열어놓으시는 흐름인데요. 뒤에 이렇게 거꾸로 매달린 사람, 이 카드가 굉장히 역동적인 기운을 여러분에게 주고 있어요. 이 사람은 내버려두고 마음속에 묶어두고 그래놓고 부활의 세포를 활성화시킬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은 아마 조만간은 결국은 이 사람을 묶어두고 새로운 사람을 원하게 되는 결단을 내리시는데요. 하지만 새로운 사람 찾을 때 물색해보고 간을 굉장히 많이 보세요. 그때 여러분은 어쩔 수 없이 이 상대방에 대한 비슷한 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점들을 나도 모르게 새로운 사람에서 찾게 된다라고 하는데요. 특히 이 사람이 가졌던 것 중에서 좋았던 부분, 여러분이 이분에게 점수 좀 많이 주셨던 분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새로운 사람에게 그 부분을 찾게 되고 이제 그런 사람을 더 여러분이 눈독 들이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새로운 가능성이 분명 있지만 하지만 어찌 보면 이 상대방을 다시 시작하는 다른 사람을 두고 챕터 2를 시작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지는데요. 그럼 여러분을 놓고 상대방이 어떤 마음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실게요. 상대방 분 마음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들어온 부분은 두 분 사이의 관계의 멀어짐, 현 상태는 이분은 여러분 탓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나는 이렇게 힘든데 너는 이렇게 앉아서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았어. 내가 이렇게 무거운 짐을 들고 가는 거 알면서 모른 척 했어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제 그래서 서운한 마음이 진짜 강한데요. 우리 둘이 이렇게 된 거는 너의 영향이 컸어. 물론 내 탓도 있겠지. 하지만 여기까지 온 건 아무리 쌍방이라고 해도 네가 더 잘못했어 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해요. 내가 이렇게 힘든 거 네가 알 건데 왜 너는 내 마음도 몰라줘? 내가 말을 다 해야 알아? 우리는 이렇게 보기만 해도 아는 사이였잖아. 꼭 다 말 안 해도 아는 사이 아니었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제 문제는 이분이 이렇게 마음을 먹다 보니까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내가 사실 이렇게 많은 짐을 짊어지고 가고 있었는데 이 짐은 사실은 뭐였냐면 이런 거였어. 이렇게 여러분한테 약간 항변하고 싶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미 두 분의 사이가 이렇게 멀어졌거든요. 그래서 멀리서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앞서 보셨던 여러분 카드에서도 여러분도 상대방에 대한 아쉬운 마음도 있어서 이분이 나타나는 장소에 계속 몰래 가신다거나 우연히 만나기를 좀 기대한다라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막상 이분의 카드를 보면 우연이라도 만날까봐 오히려 도망가는 시점이 있어요.
이분이 은근 또 회피형이어가지고 여러분이랑 관계하시는 과정 가운데에서 연락이나 잠수 이런 소통 관련된 이슈도 있었을 수 있어요. 머릿속에 할 말이 굉장히 많아도 그게 막상 정리가 잘 안 돼요. 이제 그리고 이걸 말하려고 한다면 정리가 안 되니까 오히려 도망가는 게 마음이 편한 사람이거든요. 겁도 많아요. 이제 그래서 어떻게든 말은 해야 되는데 우연히 만나서 말하는 장면이 나타나면 오히려 당황할 거다. 이렇게 생각해서 여러분이 아무리 두 분과의 접점을 기대해서 어떤 특정한 장소에 가고 이분이 나타나는 장소에 가신다고 해도 이분은 막상 그 자리에 없을 거예요. 왜냐면 도망 다니고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말은 해야 되는데 우연히 만나면 오히려 당황하게 될 것이다. 이제 그래서 도망가야겠다라고 생각하고요. 마음이 다 들키는 건 뭐 그래 괜찮아. 우연히 만나면 또 어떻게 되겠지. 근데 우연히 만나서 마음이 들켰을 때 정말 다 들키는 건 아닐까? 제대로 들킬까? 내가 또 그때 되면 욱해서 잘못 전달하지 않을까? 걱정이 너무 많은 거죠. 이제 그래서 바라보긴 하고 여러분 생각은 하지만 일부러 이렇게 거리 두는 면도 있다라고 여겨지는데요. 이 카드가 이렇게 지구랑 달이 각자 움직이고 있는 모습, 거리를 그러면서도 계속 비슷하게 유지하는 것, 달은 그런데 지구가 없으면 안 돼요. 여전히 지구 주변에 머물러서 돌고 있는 점, 이것들을 생각해보면 여러분이 지구고 상대방이 이렇게 달 위치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제 그런 와중에 상대방은 확실히 뭔가 맺어질 수 있는 명분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 텐데요. 하지만 점점 자존심이 더 세지는 바람에 다시 이어지려면 뭔가 외부적인 충격, 요인, 뭔가 이제까지 있었던 일과 전혀 다른 사건들 펼쳐져야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으로 여겨져요. 그럼 두 분 사이 관계의 속성, 또 앞으로의 방향성 살펴보실게요. 네, 먼저 여러분은 상대방을 이미 문지방, 다음 세계로 이제 넘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우리는 정말 둘도 없는 조합이었어. 한 공간에 있었고, 우린 정말 단단한 하나의 건물이었어. 하지만 과거는 과거고, 이제 문지방을 넘어서 미래를 향해 가야 한다. 이제 이렇게 단호하게 생각하는 부분 점점 커질 텐데요. 이제 그리고 이렇게 숨고르기에 들어갔다라는 의미, 이 자체가 좀 냉정하고 차분하게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은 오히려 이 상대방으로부터 좀 벗어나는 방향, 좀 자유롭게 새로운 관계를 모색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이렇게 같은 물을 계속 반복해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은 여러분이 새로운 사람을 찾더라도 상대방에 대한 잔상이 남아서 같은 감정, 같은 공통점을 가진 사람을 보게 된다라는 속뜻도 있는데요. 한편 상대방은 점점 여러분이 정말 보석 같은 존재였어. 나는 가지고 있었던 보석이 이렇게 귀한 줄 몰랐어. 라고 생각하게 되고 동시에 나도 이렇게 보석 같은 자존심 분명히 있는데 나의 보석도 분명히 중요해. 보석은 아무래도 상대적인 가치를 가지는 부분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이분은 한편으로는 나도 만만치 않은 보석이야. 이제 강한 줏대도 있어요. 자존심, 방어막도 커지겠죠. 자기 거는 뺏기지 않으려는 그런 흐름으로 진행될 수 있다라고 여겨지고요. 두 분 사이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까라는 질문에서 가장 먼저 데스카드가 등장했다는 거는 두 분 사이에 이렇게 새로운 사건이 등장하려면 시간이 좀 걸릴 수 있겠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수분 없이 뼈들이 이제 말라가고 있는데요. 이 뼈들은 관에 담겨서 제대로 장례를 치러줘야 되는데 버려져 있어요. 이제 그만큼 한동안 손길이 닿지 않았다라는 걸 의미하는데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누군가가 도움을 준다면, 누군가 보조해 준다면 새롭게 영생을 찾을 수 있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해골 중에서도 빨간 천을 두르고 있는 리더가 등장하는데요. 빨간 천은 사실 절대 권력을 의미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어떤 강력한 신호, 이게 들어오고 나면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기적과도 같은 일, 정말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하는 여러분 생각에는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믿을 수 없는 사건이야. 이런 것들이 두 분 사이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시간, 장소, 방법, 모든 걸 정말 예측할 수 없는 시기, 모든 걸 오히려 다 포기하는 순간, 이 마지막 순간이 지나고 나서야 두 분 사이에 시간의 아주 큰 언덕을 하나 넘어서야 부활이 다가온다. 새로운 리더가 온다. 빨간 천, 생명의 부활이 다가온다라고 하는데요. 이제 그러면서 여러분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순간, 여러분은 사실 사람을 기다리셨는데 막상 늑대가 다가와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상대방으로부터의 신호가 들어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하지만 여러분 표정을 보시면 마음이 썩 내키지가 않아요. 그리고 뒤에 들어온 이 6개 동전, 여러분에게 뭔가 희생을 요구할 수도 있고요. 또 상대방의 이 신호는 약간 질투를 유발하는 방식일 수도 있어요. 그야말로 마음을 좀 떠보기 위한 얕은 수, 여기에 넘어가서 이 아이를 뺏겨버리면 오히려 안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속뜻도 가지고 있는데요. 결국 두 분 사이의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둘러보면 좀 한참 시간이 좀 지나야 알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부분, 또 상대방이 먼저 움직일 것인데 그 방식이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이다. 그건 이분이 좀 방법을 모르기도 하고요. 여러분한테 약간 마냥 떼쓰는 것처럼 좀 성숙하지 못한 방식, 이성적이지 않고 동물적인 감각에만 의존하는, 그러면서 질투를 유발하는 방식일 수도 있겠다라고 여겨지는데요. 하지만 궁극적으로 결국 선택은 여러분 몫이니까 지금 가지고 계신 좀 냉정한 생각 유지하시면 충분히 관계에서는 우위를 점하실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그럼 이 관계를 두고 여러분에게 필요한 조언 카드들 살펴보실게요. 네, 먼저 조언 카드에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카드, 조바심, 욕심, 모든 이런 것들은 관계를 두고는 쓸모없는 일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중국의 노자라는 유명한 인물이 있는데, 노자가 한 명언이 있어요. 누군가 당신을 해치려고 하고 해하려고 하면 복수하려고 할 필요가 없다. 복수할 필요 없이 강가에 그냥 앉아서 고요하게 강물을 그냥 바라보고 있어라, 이런 말이 있어요. 강물을 보고 있으면 머지않아서 그 사람의 시체가 떠오른다 라는 명언이 있는데요. 이 상대방에 대해서 여러분이 속상함, 화, 분노, 억울함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상대방도 만만치 않게 있는데요. 두 분 사이에서는 감정의 골이 좀 깊어요. 지금은 그래서 오히려 잠잠히 앉아서 강물을 좀 바라봐야 될 때 힐링의 시간, 여러분에게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데요. 시간이 지나서 어차피 때가 차면 오히려 이 상대방이 얕은 수로 여러분에게 다가올 수 있어요. 그걸 여러분이 뚫어져라 바라보고 시계를 보면서 조바심 내면서 기다릴 필요도 없어요. 그저 여러분이 새로운 삶을 찾아 나서고 이제까지 돌보지 못했던 사람들 돌보고, 여러분이 부족했다고 생각했던 삶의 주요한 영역들, 이런 것들 챙기신다면 더 좋은 결과, 물론 더 새로운 좋은 사람이 나타날 수 있고요. 여러분은 문지방에 서 계시기 때문에 또 그러면서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다시 다가올 가능성이 아주 높은 결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걱정을 좀 내려놓고 힐링의 시간, 또 평화의 시간 새롭게 가져가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4번 분들 리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5번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멀어진 이 사람 두고 여러분이 어떤 마음 가지고 계시는지 살펴보실게요. 네, 5번 분들 카드를 살펴보면 결론적으로 여러분이 상대방에게 좀 정서적으로 많이 의지하셨다라는 부분들이 크게 들어와요. 먼저 교환 카드, 그리고 위에 들어온 이 6개 컵 카드. 5번 분들은 정말 오랫동안 여러분 마음 안에 정원을 키워 오셨는데요. 그 정원에 굵직굵직한 나무들, 큰 줄기들, 이 상대방의 어떤 지시나 어떤 영향력이 좀 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만큼 좀 소중했던 관계다라고 여러분도 인식하고 계시고요. 또 정원이 펼쳐져 있다라는 것은 상대방과의 기억도 추억들이 있는데 그 안에 하나의 생태계가 되어서 완성되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서의 앞으로의 가치관, 앞으로의 삶의 방향, 여기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분에게 좀 정서적으로 많이 의지하셨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의 앞으로의 방향성들, 앞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또 살펴보면 딱 여왕으로 자리 잡게 돼요. 마음 정리를 좀 하시는데요. 과거는 그래, 다 좋은데 과거일 뿐이야. 나는 이제 여왕이 되었어. 당당히 서야 돼. 단호한 마음도 있어요. 정서적으로 교황, 상대방에게 의지한 것도 있지만 실제 인생을 살아가는 정치적이면서 경제적인 부분, 내 삶의 중요한 지표들은 결국 여왕이 정해야 돼. 이런 권력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좀 단호한 마음들도 자리 잡게 되는 것으로 여겨져요. 연인 관계셨거나 혹은 가족, 친구 관계셨거나 상대방이 여러분의 앞으로의 대인관계, 전반적인 것에 많은 영향을 주셨을 텐데요. 여러분이 또 삶을 바라보는 방식, 삶의 주요한 사건의 인식, 상대방에 의해서 많이 형성되셨을 거예요.
이 여왕 안에 있는 가치관은 결국 교황에서 왔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제는 머릿속의 가치관은 두지만 결국 실제로 액션으로 옮기는 것은 나 자신이 해야 한다. 새로운 나만의 삶을 찾아가야겠어. 나는 이제 교황 없이 나의 판단을 성숙하게 내릴 수 있어. 이런 결론도 이끌어내실 것으로 여겨져요. 마치 호랑이가 이제까지는 아기 호랑이로 교황 밑에서 자랐는데 이제는 성숙한 호랑이가 되어서 세상에 나아가고 상대방과의 관계를 발판 삼아서 앞으로 나아간다. 이런 모습이 보여져요.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오히려 지나면 상대방이 여러분의 시선에 들어오게 돼요. 다시 여러분이 바라보시는데 아마 운명적으로 두 분이 마주하게 되는 장면 혹은 5번 분들 중에 몇몇 분들은 이분이랑 뭔가 해결되지 못한 좀 매듭짓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도 여겨져요. 한동안은 별 생각이 없이 지나고 나는 내 할 일을 해야 돼 라고 마음 정리가 다 되고 나면 그리고 나서 내 주변을 둘러보니까 두 분 사이에 뭔가 물건이 있는데 청산이 안 된 것, 뭔가 해결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물건을 두고 내가 어떻게 처리할까? 내가 분명히 다시 마주할 텐데 이거 제 건데 돌려줘야 되나? 이런 마음. 혹은 아니야, 내가 받을 물건이 있어. 내가 사과를 받아야겠어. 이런 마음도 드세요. 결론적으로 그래서는 상대방이랑 뭔가 시간이 지나면서 잘 돼야겠다. 다시 잘해보고 싶어. 이런 마음이 아니라 내가 들을 말이 있는데 과연 저 사람이 다가와서 그 말을 할까? 어떤 오해나 사과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매듭을 지을 건가? 이런 궁금증이 들어와요. 그러면서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방식으로 이 사람이 다시 여러분에게 다가온다거나 혹은 이 사람이 뭔가 고치지 못했거나 해결할 마음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거나 이런 다양한 복잡한 생각이 드시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두 분은 어떤 방식으로든 마주할 가능성이 분명히 있어요. 그 안에서 상대방이 뭔가 문제 상황이 있는데 그걸 직접 나서서 해결하는가, 나한테 물건을 돌려주는가, 아니면 내가 물건을 돌려준다고 했을 때 이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여러분이 상대방의 반응을 이렇게 기다리게 된다라는 결론이 있는데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상대방과의 만남, 어떤 청산을 위해서 풀리지 못한 숙제, 이것들을 완료하게 되는 이런 생각들이 들어오는데 그거는 두 분이 다시 잘 된다는 가능성이라기보다는 여러분이 좀 더 객관적인 시선에서 상대방을 바라보고 직접 이 사람이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 좀 더 도도한 입장이겠죠. 그런 식으로 두 분이 마주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을 향해서 이 상대방이 어떤 속마음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실게요. 네, 현재 상대방의 카드를 살펴보면 좀 자기 앞가림하느라 바쁜 시기다 라고 하는데요. 연인관계뿐만 아니라 뭔가 대인관계, 사회생활 전반에 있어서 사람들에게 좀 신경 쓸 시간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몰입하고 있어요. 많은 경우에 이분은 자기의 가장 소중한 사람들까지 약간 쳐내면서 거의 인간관계 자체를 단절하면서까지 자기 일에 집중하는 모습, 아주 작은 한 가지 일에 몰입하는 모습 보이고 있을 텐데요. 지금이 중요한 시기다라는 인식도 있지만 약간 지금은 나는 이제 좀 이기적인 상태로 살아야겠어. 누구를 좀 돌아보고 배려할 때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여겨져요. 그래서 일부러 사람들 사이에 거리를 두고 숲에서 좀 떨어져 나와서 자기를 생각하고 있고, 내가 이렇게 사람들이랑 웃고 떠들 때가 아닌데, 나는 세상 사람들이랑 좀 다른데, 이렇게 분리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또 하나 중요한 생각으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들이 정말 많은데 귀한데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다, 이런 서운함도 있어요. 대접받고 싶은 욕구인 거죠. 그걸 또 유일하게 알아주고 알아봐주고 가능성을 바라봐준 게 여러분이다, 이런 생각들도 계속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랑 이제 멀어졌다니까 정말 내 마음 알아주는 사람, 내 상황 아는 사람, 내 마음 인정해주는 사람 없구나, 결국 세상은 홀로 살아가야 되나 보다, 이렇게 외로움을 반복해서 생각할 것으로 여겨져요. 그래서 결국 이 카드들을 보면 여러분에 대한 생각은 점점 강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현재 시점에서는 지금 나의 삶에서 중요한 때야. 나는 지금 이거에 집중해야 돼. 더 열심히 해서 성공해야 돼. 이런 다음에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질 것이야. 날 대접할 것이야. 이 생각에 지금은 굉장히 사로잡혀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결국 본 모습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 부족했던 나의 모습까지도 그대로 인정해 주었던 사람, 결국 그건 5번이 아닐까, 이런 결론들 마주하게 될 텐데요. 그래서 결국엔 상대방이 오히려 여러분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결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른 차원에서 두 분 사이 관계의 속성 또 앞으로의 방향성 살펴보실게요. 네, 두 분이 이 관계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먼저 여러분 마음을 돌아오면 촛불 카드 플레임이 들어왔어요. 이 촛불 카드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먼저는 어두움을 비춰준 사람, 여러분 삶에서 이 상대방이 들어온 시점, 둘이 함께했던 시간들 자체가 여러분 인생에서 정말 반짝였던 시간이었다. 이렇게 인식하고 계시다고 해요. 이제 그러면서 또 이 촛불은 자기 몸을 태워서 빛을 내는 이제 그런 양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희생하셨던 면도 있다. 그런 관계였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어요. 내가 희생해 가면서 빛을 내는 것. 그걸 통해서 에너지가 바뀌었다. 이런 인식이 있으신 거죠. 여러분 심리카드에서도 내가 예전에는 어린아이였는데 이젠 여왕이다. 삶의 주도성이 더 강해진 모습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 촛불 카드도 보시면 내가 예전에는 불이 켜지기 전에는 딱딱하고 차가운 초에 불과했는데 이제 나는 불을 피울 것이고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라는 다른 의미도 있어요. 과거의 나랑은 완전히 다른 거죠. 그리고 또 불이 피워졌으니까 과거에 초만 있었던 상황, 과거는 돌아갈 수 없다라는 것도 의미해요. 불이 한번 시작됐으면 다시 예전의 초로 돌아갈 수 없듯이 여러분의 마음 한켠에는 사실 과거에는 여러분이 좀 참으셨던 부분, 인내하셨던 부분,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과거로 똑같이 돌아갈 수 없고 이제는 빛이 들어왔으니까 새로움이 보장돼야 된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마음에 그래도 이 상대방에 대한 인간적인 애정이 분명히 있어요. 사람 자체는 나쁘지 않아. 이제 그런데 상황이 우리를 갈라놓았구나라는 인식. 이제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이 상대방이 좀 미워지기보다는 이제는 그냥 감정을 없이 좀 훌훌 털어낼 수 있는 그런 방향? 인간 대 인간으로서 아쉬운 마음만 남을 텐데요. 이제 상대방의 카드를 보시면 현재는 여러분을 두고 마음에는 분명히 있는데 묻어두고 있다라고 해요. 보이지 않는데 보고 있다. 모순적인 표현인데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떠진 눈이 더 강해지고 부활의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그런 패턴. 무덤에 갇혀있는 두 분의 관계를 이제 깨워야 된다. 이제 이런 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여겨져요. 근데 이 두 카드들을 비교해보면 5번 분과 상대방 분 두 분을 나란히 놓고 보면 두 분은 서로의 관계를 통해서 과거보다 지금 더 많이 성장하셨다. 이제 이런 인식은 확실히 좀 공유하고 계신 것으로 여겨져요. 연인 관계시든지 친구, 동료 관계시든지 두 분이 서로 함께 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사실 많이 솔직하셨던 부분, 솔직하고 가깝다 보니까 또 서로에게 너무 익숙해지고 소홀해지지 않았나. 이제 이런 마음도 있으세요. 그 과거의 첫 장면에 대한 아쉬움도 있으시거든요. 이제 그래서 다음에 새로운 관계를 가진다면 내가 어그러뜨렸던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라고 두 분 다 생각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또 앞으로 두 분이 비슷한 관계를 새로 맺어간다면, 그러니까 연인 관계라고 한다면 여러분도 새로운 이성을 만나고 이 상대방도 새로운 이성을 만난다면 연인 관계에 있어서는 너무 많은 걸 의지하면 안 되겠어. 내가 먼저 바로 서고 내가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겠어. 그래야 상대방의 의지가 되지. 이렇게 두 분이 각자 다 관계의 성숙함을 알아가게 된 그런 굉장히 소중한 관계였다고 여겨지는데요. 이제 그래서 사실 그냥 이대로 멀어지기에는 아쉬운 측면도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두 분이 사실 공유하고 계시고요. 두 분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카드를 보시면 타워 카드가 들어왔는데요. 의외의 사건이 다가와서 거리가 확 가까워진다. 다음에 바로 들어온 러버스 카드에서도 보면 두 분이 이렇게 가까워져 있어요. 어떤 공식적인 장면에서 두 분이 어색하지만 함께 무언가 해야 되는, 함께 춤을 추는, 같은 일을 해야 되는, 근데 정말 가능성이 낮다고 현재는 생각하실 텐데요. 근데 상대방은 그때 이건 운명이 준 기회야 라고 생각할 거예요. 왜냐면 지금 생각에서는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이제 그런데 상대방은 그 똑같은 사건을 놓고 이거는 운명이 나에게 말해준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막상 이렇게 가능성이 낮은 일이 나에게 다가오다니 나는 너무 두려워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마음이 온전히 열리지 않는 거죠. 그리고 나서 상대방은 여러분을 향해서 뒤에서 이렇게 바라보고 마음을 확정해서 뒤에서 이렇게 연주를 하는데 막상 여러분은 조금 거리를 두고 다른 방향 보고 있지 않을까. 다시 돌아서면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 나는 같은 패턴을 반복하고 싶지 않거든. 같은 연주 할 거면 나는 안 할 거야. 좀 일부러라도 여러분이 거리를 두시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그러면 두 분 관계를 두고 여러분에게 필요한 좋은 카드들 보실게요. 네, 먼저 여러분은 현재 이 상대방에 대한 앙금도 좀 남아있으신데요. 네, 하지만 앞으로 조만간 여러분 머릿속, 마음속 여왕이 자리 잡으면서 많이 좀 정리가 되실 것이고요. 여왕 카드는 기본적으로 필요 없는 거는 착착 다 버리고 정리하고 꼼꼼하게 세팅하는 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과거의 사건들 자체를 다 잘 정리해서 여러분의 기억의 서랍들 다시 꺼내서 다시 정리하는 그런 방향으로 흘러갈 것으로 여겨지는데요. 두 분에게는 사실 운명 자체가 우연한 마주함으로 흘러갈 것이고 또 상대방이 움직이게 되고 이런 답들이 자연스럽게 나올 것으로 여겨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마음을 좀 내려놓고 스스로에게 좀 더 부드럽게 대하고 두려움 없이 여러분 삶에 다시 집중하는 시기 필요하다라고 카드들이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의 카드들 보면 이 관계를 통해서 사실 더 많이 성숙해지셨고 과거로 돌아가더라도 이 사람을 다시 만나게 되더라도 같은 행동을 반복하진 않으실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성숙, 새로운 챕터가 시작하고 있다. 이것들을 더 여러분 마음에 새기면서 스스로에게 칭찬을 많이 해주시고요. 스스로 많이 아껴주는 시간 보내시면서 두려움 없이 앞으로 나가는 운명이 자연스럽게 데려다 줄 것을 열린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 가지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5번 분들 리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카드, 꼭 필요한 리딩 들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